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2일 코멘트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중국의 고위 관료들의 모임의 결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시진핑 주석도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며칠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한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반에서 중국이 이제 이것은 공개적인 정치적인 도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끈했죠. 그래서 다시 사이가 악화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는 자기 아들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오늘은 자기 입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이게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보다도 입조심도 정치가들이 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모디 인도 수상은 일론 머스크와 회담을 했고요. 사진을 저쪽에 첨부를 했는데 카페에 마치 국가 정상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인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디 총리는 또한 헤지펀드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도 만났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어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미국 성장률을 장기 추세의 아래로 낮추고 인플레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몇몇의 페드의 이사들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5.6%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어제 주가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저께 5.46%가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2.36% 하락을 했고, 구글이 2.07%, 대만의 TSMC가 2.25%, 알리바바가 1.32%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은행들에서의 그 경영이 안 좋아지니까 해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JP모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딜을 성사시키는 역할, 이거 뱅커죠.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죠. 그들을 해고를 시작했고요. UBS도 호주하고 중국에 있는 직원들을 7월에 해고한답니다. 그리고 UBS가 인수합병한 CS의 아시아 소비자 금융 부서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한 손정희 씨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아래 회사인 비전 펀드, 이것도 지난 작년에 약 30% 직원을 해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한 13% 정도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주로 미국에서 해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는 아마존이 어제 소비자들을 속여서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했고, 의도적으로 취소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아마존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학회가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처리된 오염수의 방출은 우리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겠죠. 이번 5월에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은 4월달보다는 약간 줄었는데요. 4월에는 어차피 사쿠라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완전한 여행이 풀린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4월에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은 195만 3천 명이었고 5월달에는 189만 8,900명으로 약간 줄었는데요. 이 수치도 작년 5월 대비 12배 이상, 거의 13배 가까이 늘은 수치고요. 이 중에 51만 7천 명이 한국 사람들이고, 대만이 30만 3,400명,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18만 3,400명, 그리고 홍콩이 15만 4,400명, 중국은 13만 4,400명입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이 같은 나라라고 봐도 28만 8천, 거의 30만이 안 돼요. 근데 한국보다도 못 간 거죠. 근데 물론 아직 중국의 단체 여행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풀리면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가겠죠. 그리고 중국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숨겨진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새롭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중국 정부의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또 그로 인한 그 부채들, 이런 거 상당히 많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칼을 뽑은 거죠. 그래서 점점 이게 개혁을 한다는 거는 향후의 중국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봤을 때는 주가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마찬가지예요. 부정부패와 연관된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상화폐를 열심히 홍보했던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업적이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고객들과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좋은 항공사는 싱가포르 항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등이었던 카타르 항공이 2등이 되었고요. 3등은 ANA, 4등은 에미레이츠, 5등은 잘, 6등은 터키 항공, 7등은 에어 프랑스, 약간 의외네요. 8등은 CX,
9등은 에바항공, 에바항공 대만항공이죠, 대만 거. 그리고 10등은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저가형 항공사는 에어아시아가 되었고요. 세계 최고의 저가형 장거리 항공사는 얼마 전에 대만에 착륙하면서 상륙한 후에 왼쪽에 앞바퀴가 빠진 걸 알게 됐던 그 스쿠트 항공 있죠? 싱가포르의 그 자회사 중에 저가 항공사, 그 스쿠트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 되시길 바라며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